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했죠. 남들 못하는 거 해야 될 거 아이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맞지. 바로 정석으로 딱 맞아가지고 돈 많이 깨사졌죠. 안녕하십니까. 위치한 미신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사질라노. 견적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견적서 관련돼 가지고 업로드하는 영상이 있으면 그 견적서에다가 유튜브 일시정지해 가지고 대입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셔야 생돈 안 쓰죠. 진짜 뭐 30평짜리 견적서 잡는 그거를 내줬는데 똑같이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들고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그거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드렸던 견적서에다가 대입만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허영님이라고 프로그램을 들고 가시기를 원한다 하셔가지고 입금을 해주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돼야 되는, 다시 이거 뭐 안 되면 돈이라도 돌려드려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꼭 연락 주셔가지고 이메일로 갖다가 내용을 조금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덜컹이게 돈은 받았는데 우리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직원이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메일로 갖다가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 횟수도 많아졌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이메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여기에서 건축 문의, 뭐 시공 문의 이것보다는 견적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시공을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보내드렸던 그 견적서가 건축주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을 너무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견적 잡는 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제 기준에, 우리 회사 직원들 기준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한 개 문의가 들어오면 못해도 30장 이상이 되는 그 도면을 뒤집어 보면서 물량을 다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꼭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파악한 물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축주 입장에서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끝트리에 뭐 배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배관은 모르고 우리가 견적을 잡았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 요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도면을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일단 정말 기준만 원하신다면 다른 데서 견적을 받으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 견적이 이 금액 정도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판가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누군가가 물량을 다 산출을 해놓은 견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라도 충분히 비싸나 싸다,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 믿고 맡기시면 좋겠다, 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뭐 유심히 보셔야 된다, 뭐 이런 건 전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건축주분께서 선택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카페 건물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갑시다. 출발! 자, 여기서 저희가 앞서 실행 예산을 원가를 공개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게, 여기 계약 변경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예산서, 추가공사 계약서, 추가공사 상세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많냐면요, 따로따로 촬영하기에는 분량이 얼마 안 돼서 한번 먼저 다 열어봐 드릴게요. 계약 변경 합의서 한번 볼게요. 계약 변경 합의서를 왜 써야 되냐? 우리가 최초의 건축주와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가령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개발 행위가 변경이 돼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공사 기간도 좀 더 연장이 돼버리죠. 자, 연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초에 계약한 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에 준공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도급 계약을 하고 우리가 현장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임 신고를 해요. 관할 구청이나 건강보험, 아무튼 무슨 그 공단이 있어요. 국민건강관리,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지금 무식합니다. 거기에서도 3월달까지 준공이 날 거다라고 계약서 최초 작성을 했는데 4월달이 된 거예요. 현장 신고 기간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무 내용 없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임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노임 신고할 데가 없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무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준공이 나자마자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 끊어내가지고 이미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근데 3월달에 완료하기로 첫 계약을 했는데 4월달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세무서에서 왜 세금 계산서 이때 끊어야 되는 건 끊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계약 변경 합의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원래 했었는데 설계 변경이나 뭐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기간이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계약 변경 합의서가 세무서에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만 이 계약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준공이 났고 세금계산서도 4월달 안에 다 끊겼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변경 합의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도 같이 탁 섞어갖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공사 계약서. 자, 시설공사 추가공사 계약서. 공사명 뭐뭐뭐, 공사 면적 뭐뭐뭐, 공사 범위 뭐 어떻게, 현장 주소 뭐 어떻게. 자, 이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라고 추가 견적서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기타 변경 사항으로서 조경부지공사, 설비 추가공사, 1층 콘크리트 절사, 기타 등등 입주 청소까지 11개 부분까지 추가가 된 사항들이 금액이 이만큼 됐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 금액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장을 딱딱딱 받는 거예요. 의뢰 신상 정보는 제가 지웠습니다. 이 계약서만 들고 가면 건축주가 잘 모르겠죠, 내용을. 그래서 조경공사 얼마 들었는데, 설비공사가 얼마 들었는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게 상세 내역서예요. 뭐뭐뭐 카페 추가공사 및 중간 정사 해가지고 조경부지 1층 앞에 연정 얼마, 설비공사 1, 2, 3층에 설비공사 추가를 했죠. 얼마, 1층 하수리 하는데 하수리 1층 하수리가 이게 절삭이 절삭 콘크리트 절삭하는 거, 그리고 상가 안에 인테리어 시설 설비공사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금액이 추가가 된 겁니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견적 금액에 대한 거예요. 8월 23일 날 계약금이 얼마 들어왔고 8월 31일 날 얼마, 11월 2일 3일 날 얼마, 준공 후에 얼마가 들어왔고 기업 이유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서 견적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 공사 9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추가 공사 금액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 보면 애초에 별도 공사가 여기 다 적혀있습니다. 소방 설계, 설비, 석재 타일 공사, 창호 공사, 가구 공사, 주방 시설 공사, 주차장 마감 공사, 조경부지 공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된 부분들은 공사를 해드렸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었던 카페입니다. 공사 중이네요. 이건 공사 중 사진이네. 여기도 공사 중 사진이고 뷰도 굉장히 이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축 모형이고 저희가 이 공사할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공사예요. 제가 충격 먹은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작품성을 살리고자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 회사 차원에서 돈을 많이 까먹었죠. 왜?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계약 잘못했다 해가지고 건축주가 다시 뭐 돈 더 주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고 해서 진행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실행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식은 옛날 거네요. 자, 철거 공사하는 데부터 바로 뽀사집니다. 철거 딱 공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300만원 뽀사졌죠. 진짜 멍청하게 견적을 잡았던 거지. 토목공사 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아꼈습니다. 이만큼 안 아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비 넣어가지고 이빠이 돌렸죠. 제가 포크레인 타고 이때 아낀다고 욕받습니다. 그 2천만원 아꼈어요. 이게는 바닥 정리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토목공사 2 정화조, 이거는 정화조 부분입니다. 정화조 부분에서 200만원 아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완전 작살났습니다. 완전히 작살났어요. 완전히. 얼마 손해를 본지 압니까? 7천만원 손해봤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공사 순차적으로 뭐 계약금, 선수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뭐 잔금 뭐 이런 식으로 받아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받았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깨졌어요. 왜 그랬냐? 여기가 지금 절벽이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타설을, 기본 타설을 해도 긴 거 있죠? 엄청 큰 거, 크레인이 한 대당 120만원씩 하는 게 100톤짜리가 들어와야 되는 게 10번만 들어와도 1000만원 바로 아작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펌프카 금액을 진짜 저렴하게 잡아놨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도면을 제대로 못 본 것도 있고, 이거 할 때 당시에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 고마 해야지. 하자. 고마 된다. 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했죠. 이건 우리가 하면 된다. 하자. 남들 못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이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맞지. 바로 정석으로 막아가지고. 근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이 공사하면서 진짜 많은 경험. 좋게 말하려면 싸게 정말 잘 되었어요. 아무튼 7천만원 손해를 보고 나왔고요. 여기 골조 공사 있죠. 골조 공사 경량철골인데 철까지 적혀있네요.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게 도면을 잘 봐야 되는 게 요서 그때 습관이 된 거예요. 골조 공사 하는 데만 8천만원
그건 9천만 원 손해를 받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박판 타일 시공하면서 300만 원 손해를 받고요. 가설공사 하면서 손해를 받고, 전기공사 그리고 설비공사, 이거는 진짜 전 직원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했어요. 아껴야 된다,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였죠. 금속공사가 철제문하고 있던 것들 공사 비용이고요. 자, 유리공사, 유리난간이 있습니다. 2층에 유리난간 공사.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거진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작게 나왔고요. 그리고 독트 공사, 그리고 도장공사. 도장이 또 좋은 에드와드로 들어갔죠. 이 부분은 저 기업이윤 제외시킨 겁니다. 3억 2,600 공사에서 예상으로 3억 700으로 잡았어요. 2천만 원 남겨보자, 1,900만 원 남겨보자 했는데 실행 때리면서 2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엄청 손해를 본 거죠. 앞에 이게 실수했던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뛰면서 막 줄여갔던 거예요. 이 공사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긴 한데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 내역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적혀있네요. 여기 견의 구애가 있죠. 견적 금액은 이만큼인데 예상 금액은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이 내용 좋습니다. 이거 서류 들고 가면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괜찮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의 건물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원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손해도 많이 갔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이때 제가 도면을 보는 습관이 체득한 거죠. 체득. 이게 사람이 제일 멍청한 게 이게 당하기 전에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일단 당해야 깨우칩니다.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체득이라 그러는데 그때 충격 먹은 게 저한테는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도면 보라면은 바퀴벌레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다 잡아내죠. 그렇게 안 하면 견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습관이 잘 들여져 가지고 공사를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벽에서도 공사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웠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삶의 저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아니겠습니까? 너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손해도 보고 힘든 공사도 해보고. 정주영 회장님이 어디 대교입니까? 달성교가 아무튼 대교 건설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고 돈도 엄청 많이 까먹고 했죠. 빚이 점점 많이, 그때 도산 위기였지 않습니까? 빚이란 빚은 다 땡겼어가지고 일단은 완성을 했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잘 봐주고 다른 대교 건설, 한강이었나 남한강이었나 아무튼 그 대교 공사도 좋고 위기 뒤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완성을 시키고 나니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힘들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해를 보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연연하시기보다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서류를 압축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잘 받아 쓰시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이거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봉사활동에 쓸 거지만 불상사라고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 받아가세요. 그렇게 하려면 알람 설정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주고 시청을 다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